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데모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일단 가져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데모를 보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냥 참고하실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승 전에 매집한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 가기 위해서, 높이 가기 위해서, 또는 주가를 올렸을 때 좋아지기 위해서는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죠.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많이 봅니다. 자, 흔적을 보면 딱 하나 정도 있네요. 140억대. 나 홀로 캔들 같은데, 혼자 솟아있는 캔들 같은데, 그 외에는 그다지 이렇게 조금 늘어난 정도? 이거 거래 대금 해봐야 1억, 2억대밖에 안 되니까 그다지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승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상한가 같은 경우에 비교적 급격히 올라왔죠. 비교적 급격히 올라왔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물량들을 충분히 받았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이 흔들었죠. 여기서 받아설 수도 있습니다. 어제 안 받았으면 오늘 샀던 값을 주고 받아설 수도 있죠. 딱 그런 정도의 느낌이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치면 대략 한 1, 2주일 정도 노력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차트의 위치로는 오늘 상한가 위치는 앞쪽에 대단한 매물대입니다. 자, 앞쪽에 대단한 매물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대단한 매물대 오늘 상한가죠. 그러니까 자꾸 맞고 떨어지고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종가선 보고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은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줘야지만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캔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집으로 본다 치면 지극히 정상적인 캔들이고,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열라고 왔으니까 관련주니까 그 호재를 이용해서 많이 팔았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는 매집했다면 오늘 급나게 했고요. 어제나 그 이전에는 많이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차트가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물량을 충분히 받아야지만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그재그 흔들면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멀리 갈 수 있는 어떤 총알을 넉넉하게 싣는다 이런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유행은 매집의 흔적이 굉장히 진한 걸 좋아합니다. 오늘 영상 올려드린 것 중에 팜스토리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팜스토리. 자, 이게 상한가 돌파했으니까 매집을 했다 치면 이만큼이라도, 자 보시면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흔적이 있고 난 다음에 딱 나오는 상한가 좋은 거거든요. 첫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건데 데모는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우리나라에다가 재건 사업에 참여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이고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물자 달라 물자 달라,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 지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하냐. 제 생각에는 재건 사업에 수익이 나게 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우리한테 무기라든지 군수물품을 달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트릭이다, 속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임수는 전쟁이 끝나고 재건될 때까지 재료의 길이는 굉장히 길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물자를 지원해준 어떤 그 양에 비례해서 재건 사업에 지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모레가 아니라 5월 20일 넘어가지고 바이든이 방한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물량 좀 많이 줘라 이래가지고 많이 보내주게 된다면 재건 사업할 때 우리가 또 지분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건 사업도 주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비중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 비용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나토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입을 제대로 못하게 된 이유는 부자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GDP가 약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입하게 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재건 비용은 없는데 어떡할래? 재건 비용은 또 없다 치면 악재인데 방법이 있긴 합니다. 미국이 차관을 제공해 주든지 유럽이 재건 비용을 차관을 빌려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먹을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겨가지고 러시아를 이겨가지고 미국이 압류하고 있는 러시아의 달러를 재건 비용으로 전쟁 보상금으로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멀리 나간 얘기인데요. 재건 비용도 없는 것들이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이런 재료를 던졌다 이런 거고요. 아무튼 재료의 길이는 길고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바이든이 방한해서 우리한테 물자를 줘라 이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재건 비용 조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넘어야 할 벽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트와 제로 상태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본인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